이집트 여행을 마치고 앙카라로 도착했습니다. 앙카라에서 앙카라성 인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앙카라 성에서 내렸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은 두 채 오스만 시대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1464년에 건설되었는데요. 하나는 정보광인 메흐메드 2세 제상 마흐무드 파샤가 지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크루슬루 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기원은요, 1921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타튀르크, 그러니까 우리가 튀르키예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튀르키예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타튀르키의 제안으로 앙카라 성의 아칼레 구역의 에티 박물관, 즉 히티아트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고요. 지금 있는 박물관은 1968년에 완전히 지금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을 가장 많이 가고 싶었던 것은 이곳에 가면 히타이트뿐만 아니라 아나톨리아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유물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서 가보고 싶은 것에 1, 2를 꼽자면 지금 이것이 한 두 번째는 됩니다. 그럼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어디냐? 다음 편에 올린 차탈레 회육이 가장 보고 싶었습니다. 차탈레 회육은 거기 가서 설명드리고 일단 이 문명박물관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이집트 여행을 마치고 오니까 이 튀르키예 여행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거의 모든 유물들을 제가 찍어가지고요. 설명은 초입에만 드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괴베클리 테페의 T자형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차탈레 회육에서 있던 방의 구조. 괴베클리 테페가 기원전 9600년 전, 이 차탈레 회육이 기원전 7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의 문명은 최소한 기원전 10,00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차탈레 회육, 기원전 7500년 이전에 있던 그림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상당히 멋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탈레 회육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지금 왼쪽에도 거의 같은 시대에 나온 건데요. 저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대지의 여신. 우리가 차탈레 회육에서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같은 동상입니다. 대지의 여신상입니다. 저 좌상을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나톨리아, 차탈레 회육, 기원전 7500년, 8000년에 그곳의 대명사 같은 이 동사 좌상입니다. 참 저 동상을 보고 대단히 뜻깊었습니다. 매일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그 감동이 남달랐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도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기원전 7500년 전 차탈레 회육 그리고 인근에서 발견된 어떤 조그마한 동상들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책에 언급했던 호모 레퍼런스에 언급했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기원전 25,000년 전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든 지역에서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아나톨리아 지방에서도 같은 문화, 같은 형태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코뿔소도 있고 그리고 들소 그리고 사슴, 표범, 많은 테라코타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7,500년, 8,000년 전에 저런 게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지금 뭐 말씀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톨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괴베클리 테페, 카라한 테페가 기원전 10,000년 전, 기원전 9,600년 전, 그리고 차탈레 회육이 기원전 7,500년, 8,000년을 본다 그러면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서는 그때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석기, 기원전 8,000년 이전에 아나톨리아에서는 이미 지금 보시는 저런 조그만 좌상, 동상들이 이미 도자기와 같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은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신석기의 차탈레 회육 섹션, 지금 보시는 차탈레 회육 섹션, 차탈레 회육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거의 전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와 교역하는 시기, 기원전 19세기부터 18세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전 1900년부터 아시리아 하면 지금의 아나톨리아 밑에 있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하류 지방에 있는 국가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에서 이미 많은 무역이 그때 성행을 했고요. 이 박물관에서는 그때 서로 쓰고 썼던 점토판 편지들 뿐만 아니라 각종 유물들, 도자기, 그리고 동산 같은 게, 그리고 철기 시대에 만든 동상 같은 게 엄청난 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톨리아 박물관에서는요, 핵심적으로 히타이트 제국, 우리 히타이트 제국하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요새 안 납니다. 말하다 보니까 람세스 2세와 그리고 히타이트의 전투를 쓰였던 아부신벨을 기억하십니까? 아부신벨의 카데시 지역, 지금의 시리아 쪽에 있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진 곳에 바로 상대편 당사자가 바로 히타이트입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던 기원전 1750년부터 1200년까지 존속했던 히타이트 제국이 바로 그 유명한 람세스 2세와 카데시 전투와 그리고 15년 후에 최초의 평화조약을 맺었던 국가가 바로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히타이트입니다. 제가 이 히타이트의 유물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눈앞에 보시는 유물들을 보고 좀 놀라실 텐데요. 유물들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좀 전에 지나쳐간 인형 같은 경우는 금, 은, 합금으로 만든 제품들도, 유물들도 이것에 전시가 되었는데요. 그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나톨리아 지방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부했다고 다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매번 공부는 하지만 매번 새롭고 매번 그 역사를 외운다 해도 늘 까먹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놀라웠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밀도입니다. 유물들의 정밀도인데요. 유물들이 이거는 좀 현대에 만들었겠다고 이렇게 보면 기원전 3000년, 4000년은 보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냥 육안으로 보시는 게 이거는 그래도 기원전 1000년 됐나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기원전 2000년 이상 되는 유물입니다. 생각보다는 유물들의 연대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에 놀랍고, 아나톨리아 지역이 역사가 오래됐고, 제 스스로도 물론 저는 기원전 10,000년에서 5,00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원전 3,000년 정도까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관심을 가지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요, 이후의 역사가 아나톨리아 지방이 상당히 넓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나톨리아 지방이 레반트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고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평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디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역사를 제가 매번 읽기는 읽지만 매번 헷갈리고 매번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 머리 용량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기원전 5,000년 이전 거, 그리고 기원전 좀 더 본다면 기원전 3,000년 이전 거를 보는데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방금 이런 것도 이건 뭐 얼마 안 되지 않았나 보면은 기원전 2,000년은 보통 다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눈에는 적게 보이는데 저게 사람 키 반만한 그 항아리들입니다. 항아리 도자기들입니다. 요것도 규모가 거의 제 머리까지 오는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상당히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도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가 이집트 박물관이라도 믿을 정도로 이집트의 기원전 7,500년에 나프타 플라야 문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소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아나톨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소에 대한 저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딴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물론 딴 박물관이라 하면은 아나톨리아나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과 마찬가지로 이 박물관에서도 아주 중요한 점토판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은 뭐 세금을 냈는데 뭐 세금이 맞니 틀리니 하는 것도 좀 있었고요. 어느 것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계약서도 있었는데요. 점토판도 사실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중요도에 비해서 제가 보는 게 너무 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기원전 1750년에서 넘어가서 기원전 1200년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기원전 1200년대거든요. 1200년대에서 이제 프리기아 시대까지 옵니다. 이 프리기아 시대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요. 고르디온 왕들에서 우리가 황금, 미다스 왕이라고 그러는 게 더 잘 아실 겁니다. 손을 내면 모두가 황금으로 변한다는 미다스 왕이 쓰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인데요. 기원전 1200년 테이블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 거실에 갖다 놔도 어울릴 정도, 어울린다기보다는 갖다 놔도 좀 버거울 정도의 화려함이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다스 왕의 유물들도 미다스 왕의 무덤이 발견이 됐거든요. 왕릉이 발견이 돼서 거기에 있던 두개골까지 이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개골이 약간 좀 섬찟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서 뭐 처음엔 그냥 지나갔다가 읽어보니까 고르디온의 미다스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화면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 도자기들, 기원전 거의 2000년 전의 도자기들, 큰 것도 물론 큰 건데 겉에 채생이라는 화려함이 현대 도자기들에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이 생각보다 많은 아나톨리아의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프리기아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리기아 지나가지고 이쪽은 우라르투 왕국 시대입니다. 기원전 900년부터 600년. 기원전 900년에서 600년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이 아나톨리아의 문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원전 8500년, 7500년 요때의 차탈레 회육 그쪽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다가 이쪽 오니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9,000년에서 10,000년 후에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8,000년 전에 대지의 여신 이상 같은 그런 좌상을 만들 정도의 인류가 8,000년 후에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황금이 많이 보여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실제로 프리기아의 고르디온 왕릉, 그러니까 미다스 왕의 왕릉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 금이 나오지는 않았답니다. 주로 목공예하고 다른 금속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히타이트 하면 제일 그 중에서 유명한 역사가 철기를 처음 쓴 곳이 히타이트, 지금의 아나톨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가 어쩌면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 중에서는 인류의 문화가 시작된 지점이었었거든요. 그 인류의 문화가 기원전 10,000년 전에 시작됐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떠한 다른 선행 문화가 또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göbekli tepe가 기원전 9,600년 전에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20톤에서 50톤에 가까운 거석을 세운다? 갑자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문명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문명, 가장 빠른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지금의 아나톨리아인데 göbekli tepe에서 앙카라, 지금 보신 앙카라 중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철을 썼던 흔적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히타이트가 철기 문화를 제일 처음 쓴 민족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철기를 쓰지 않았다는 설도 있고요. 또 철 재련술이 그렇게 쉽지 않다. 청동기의 재련보다 철기라고 다 센 게 아니라 제대로 재련해야 그 강도가 나오는데 그 재련하기까지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 그리고 또한 히타이트의 수도가 하투샤에 있습니다. 하투샤.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한 200km, 요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km 떨어진 곳에 산 위에 하투샤가 있는데, 하투샤가 거기에 있던 원인이 하투샤 지역이 강한 돌풍이 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투샤의 신은 폭풍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철기를 생산하려면 높은 열이 필요한데 그 불을 피우는 곳에 바람이 불어야만 그 철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하투샤에서 옮기지 못했다는 일부 학자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서는 그 이스탄불에 있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보다 아나톨리아 문명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알맞은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박물관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그 1997년도에 스위스에서 유럽 올해의 박물관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박물관 자체의 역사도 역사지만 아나톨리아 지방의 문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박물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후에도 이쪽에 있는 그 박물관, 튀르키예에 있는 박물관을 많이 들려봤지만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이곳에 가장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나톨리아 지방, 튀르키예 지방을 전부 가보지도 않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은 튀르키예 수도가 이스탄불이 아니고 바로 이 앙카라입니다. 앙카라인데 이곳에서 아나톨리아 박물관이 가장 많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소개는 돼 있지 않았지만 유물이 이집트 그 국립박물관을 갔을 때의 느낌, 유물들이 적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바로 이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볼 때의 감동보다 이곳에 보다 역사가 깊은 유물들, 기원전 7,500년, 8,000년 유물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이제 1층 전시실에서 디귿자형의 전시가 있습니다. 가운데 내려가는 홀이 있고 디귿자 형태의 전시실에 거의 다를 본 상태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간판 안 봤으면 제가 저게 그 유명한 마이다스, 프리기아의 마이다스의 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가다가 저 간판 보고 저도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좀 아는 척은 하지만 그때 처음에 조금 약간 저 자신에도 좀 부끄러움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아나톨리아 문명을 많이 공부하고 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면 생각나는 게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장 가면 10개 중에 한두 개 알게 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여간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층에 이렇게 석조 유물들을 쭉 전시해 놨습니다. 이 석조 유물들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타이트, 후기 히타이트, 프리기아 시대에 주로 쓰였던 발견된 석조 조각입니다. 그리고 부조들입니다. 나름대로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인데요. 이 제가 사진으로만 접했던 페르세폴리스에 있던 비슷한 유형의 부조들 그리고 석조물들을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그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사신도와 좀 비슷한 게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히타이트 제국의 병사들인데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던 부조들하고 또 페르세폴리스의 중간 형태가 이 히타이트에 있다. 이 아나톨리아 지방의 부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제가 뭔가 모르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나? 라고 느낄 정도의 작품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일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문화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영향을 미친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여기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의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뒤편은 찍지 못했는데 제가 찍는 뒤편으로 그 중학생 한 200~300명의 클래스가 히타이트 문화, 아나톨리아 문명에 대한 클래스가 이쪽에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문화, 지금 보시는 것이 히타이트 문화들인데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너무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글은 다른 글인데요. 거의 흡사한 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문화가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가 아니었었다. 그 당시에 서로의 글로 사신이 평화조약을 맺을 정도면 서로의 글로 웬만큼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쪽에 있는 상형 문자들인데요. 이 상형 문자 역시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비견될 정도로 아름답게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 지금 보이시죠? 학생들이요. 참 저거 찍을 때 나름대로 용기 내서 찍었습니다. 만약 저기 한국 학생들이 저렇게 앉아 있었으면 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간에 제가 찍으니까 뭐라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쪽에서 전부 모아놓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었던 유물들을 거의 다 이쪽에서 접할 수 있고 제가 책에 썼던 호모 레퍼런스가 맞구나 하는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쓸 퍼블릭 사피엔스란 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삽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하고 와서 들른 첫 번째 박물관이라서 그런지
뭐 상당히 편안했고,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이제 가면은요, 처음에는 좀 많이 긴장되고 막 이랬는데요. 이제는 사실 유럽의 딴 나라 가는 것보다 튀르키예를 방문한 게 훨씬 저한테는 심리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편안함을 줍니다. 뭐 하나하나 보면 엄청난 유물들인데 여기서는 거의 그냥 옆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쌓아놓고. 물론 유물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보관은 했을 텐데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가까이 접근해서 전부 볼 수 있었고, 딴 서양의 유물관에 가서 이 정도의 제품이 하나만 있어도 아마 유리관에 넣어놨을 것 같은 제품들이, 유물들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석조 유물 전부 다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해서 다시 볼 생각으로 담아왔고,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찍은 사진들을 여행을 다녀온 지가 이제 한 달 좀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보지를 다 못했습니다. 뭐 감동이었습니다. 뭐 맨날 감동이냐고 말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물들 사이를 걸어 다닐 때 상당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요 전편을 제가 행복한 이집트 여행이라고, 지금 이게 보시는 것이, 이집트에는 원래 전차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전차가 없어서 제2의 힉소스가 이집트의 제2중간기를 만들었잖아요. 제2중간기를 만든 이유도 이 전차가 있던 힉소스가 이집트에 이겼기 때문에 이게 참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 전차를 만든 것은 힉소스고,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전투한 카데시 전투에서도 이 히타이트의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 늘어나서 히타이트는 3명이 타고 마보하고 전차를 보호하는 사람, 그리고 창을 쏘는 사람까지 이렇게 3명이 탔고, 이집트에는 2명이 타가지고 이집트가 약간 열세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나가는 때인데요. 기념품 샵이고요. 이제 다 보고 이제 나가는 중간인데요. 이렇게 휴게 시설도 약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튀르키예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다가 제가 다 본 줄 알았는데 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방이 하나 더 있어서 처음엔 뭔가 하고 보니까 이곳이 중요한 동전들이나 기타 중요한 것을 한 군데다 모아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 밖에 요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를 나가려고 그러다가 뭔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뭔가 많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제가 볼 수 있는 것만 몇 개 더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또 여기 2층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2층이 현재는 문을 안 열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터키에도, 튀르키예에도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쉬워서 다시 들어와서 한 바퀴만 좀 쭉, 아까 그 마이다스의 손, 있는 고르디온 왕릉에서 발견된, 프리기아 왕국이 있는 그쪽을 한 바퀴 쭉 더 돌고, 그쪽 한 번 더 돌고요. 좀, 이것 때문에 온 것도 중요한 원인인데, 그냥 갈래니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서 한 바퀴 좀 더 돌았습니다. 아까 보신 건데요. 한 바퀴 좀 더 돌았습니다. 그 안쪽에.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귀중품들입니다. 딴 거는 막 돌조각은 밖에 내놨는데 그 당시에 있는 황금으로 만든 거 대부분이 황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안에 따로 이렇게 특별히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봤는데 또 봐도 좋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허락한다면 사실은 하루 종일 좀
이곳에서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잡았던 일정을 20일 정도로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 모든 일정이 좀 약간 촉박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룩소르에서도 좀 아쉬웠고 카이로에서도 좀 아쉬웠는데 역시 여기서도 좀 그 아쉬움이 나올래니까 좀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이런 정도의 유물들이 이곳에 계속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이쪽에 어쩌면 이쪽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지속적인 전율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전에는 사진으로만 봤던 부조들, 히타이트의 부조들을 마음껏 한번 돌아봤습니다.